샬롬, 안녕하셨어요? 조시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난주에는 성도의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미국 성도의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그 네덜란드의 총리이셨던 아브라함 카이퍼, 또 신학자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영역 주권이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도구를 쓰시는데 그 영역에서 절대 주권이 선포되는 그런 생활을 성도는 해야 된다. 그것이 영역 주권이죠. 우리가 삶의 영역들이 다 틀리게 있는데 경제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교육, 또는 뭐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군인에서 일하는 분들, 또 예술에서 아니면 가정의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절대 주권이 선포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권리를 지배치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영역 주권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한. 근데 우리는 종종 종교와 정부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 그 성경적 원리,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은 말하자면 도덕이죠.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도덕, 그것이 제도화된 것이 법이죠. 그래서 성경적 원리를 이 지상에서 실현한 것, 그것이 영국, 미국의 종교개혁이에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결정판, 그것이 영국이고 미국의 정치 제도죠. 그러면은 양당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미국에는 큰 두 당이 있죠. 공화당, 보수당이죠. 민주당, 진보를 표방하는 당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를 강하게 표방하는 당이고 민주당은 사회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당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사회주의죠. 자신들은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하면은 공산주의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르게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화당은 어떤 당인지 볼까요? 개인의 자유와 가정의 중요성과 종교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정부의 사이즈가 제한되어야 된다. 정부가 정하는 법률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정부가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가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미국의 헌법이죠. 미국의 헌법은 성경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인용된 것이 33% 정도 된다 그래요. 3분의 1 이상이 성경의
직접적인 인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헌법이.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다음에 가정의 중요성.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기 생각에 따라서 믿는 거에 따라서 자녀 교육을 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믿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데서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같이 따라서 보장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개인의 존엄성의 그 근본을 어디서 찾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공화당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God이죠. 신이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존엄성이 있다. 근데 개인의 존엄성을 사실로 신의 창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개인의 존엄성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를 믿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공화당은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 가보죠. 지금까지 제가 공화당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그 반대편에 서는 것을 믿는 것이 민주당이에요. 개인의 인권을 믿는데 약자의 편이라고 하죠. 민주당은 동성애, 성전환, 안락사, 낙태 이런 것을 개인의 자유라고 믿고 권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정부가 개인을 인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최우선의 교육 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교육을 반대해요. 교사노조가 굉장히 큽니다. 교사노조에 속하는 분이 그 교사 중에서는 대부분인데 교사노조의 돈은 많은 돈이 민주당의 그 선거 캠페인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기네는 다양한 가정 형태를 믿는다. 이렇게 되면은 일남일녀의 결혼의 의미가 축소되는 거죠. 교회에서 또 후보자 지지를 선포할 수 없다. 교단에서 그것이 왜 그런가를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교인이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거는 린든 B. 존슨이라는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죠. 그때 생긴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Johnson's Amendment라고 하는데 Johnson's Amendment에 의하면은 교단에서 그런 설교를 하면은 교회 세금은 감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의 설교의 자유를 반대하는 거죠. 민주당은. 제가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제가 이걸 좀 스터디를 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키 이슈들이 어떻게 틀린가 그것을 좀 봐봤어요. 여기서 보면은 comparison of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Party platforms on key issues.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의 플랫폼, 이거는 당의 강령을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그냥 직접 번역을 하면은 강단이라고 그러겠죠.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다, 바알의 제단을 쌓는다, 이제 제단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플랫폼이죠, 제단이. 그래서
Republican Party, 공화당의 그 플랫폼 재단은 자유민주주의 재단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플랫폼은 사회주의 재단이에요. 사회우선주의 재단. 그래서 인간의 라이프, 생명,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그 강령은 공화당 먼저 보죠. 창조주가 준 태아의 생명권을 우리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리고 창조주가 준 생명의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하고 그 생명의 존엄성이 갖는 권리, 그것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간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이걸 제가 그냥 번역이 조금 좀 스무스하진 않아요. 건강한 재생산의 권리와 자유를 표방한다 이랬어요. 이분들이 재생산이라고 그러면은 reproductive rights and freedom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낙태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방하는 당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parenthood라고 해서 planned parenthood,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그 전에 60년대 70년대에 가족계획 연구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뭐 가족계획을 하는 건 좋은 거지, 그때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 가족계획 그 연구소, 소위 말하는, 거기는 클리닉이 다 있어요. 도시마다 10개씩 있는데 거기서는 낙태를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 상담도 하고, 학교들에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시술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것이 민주당이 믿는 일이고요. 공화당은 낙태를 행하는 공적 자금 또는 낙태를 권장하는 기관의 공적 자금을 쓰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판사를 이제 지명을 할 때 공화당은 전통적 가족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무고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판사를 우리는 지명한다 이랬고, 그 반대로 민주당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건강한 재생산의 권리와 자유를 믿는 판사를, 그러니까 낙태의 자유를 믿는 판사를 우리는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과 학교 선택에 대한 이슈는 공화당은 모든 아동에게 학업의 선택권을 줄 것을 우리는 원한다. 가정학교, 직업기술학교, 사교육, 대안학교, 통신학교, 따라서 교육 적금 구조, 교육 쿠폰 발급, 학비 세금 감면 등을 우리는 찬성한다. 그 반면에 민주당은 공교육 외의 모든 선택권을 우리는 반대한다예요. 그래서 두 당이 아주 첨예하게 전부 다 갈려요. 그 다음에 성교육, 공화당은 성관계는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믿는다. 학교의 양호실이
낙태와 피임의 상담 및 학생을 그런 기관으로 낙태 기관 같은데 위탁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근데 민주당은 질 좋고 다양한 건강보호, 말하자면 LGBTQ 이런 뭐 포용성, 나이에 맞는 성교육 또는 가족계획 서비스, 즉 낙태죠. 낙태 서비스를 받을 건가 이런 것은 다 학생들이 결정하는 거고, 어떻게 가족을 시작할 건가 이것도 본인의 결정에 달렸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medical research, 그러니까 medical 의료 조사 연구죠. 공화당은 태아를 파괴하지 않는 한도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찬성한다. 우리는 인간 복제 연구는 반대한다.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것 반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그 의료 조사 연구에서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성 선호 경향, 지역별 사회 경제적 계층의 연구 자금을 우리는 됐으면 증가할 것, 그것을 찬송하고 후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의 이슈에 있어서는 공화당은 미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할 권리와 미국 국민이 자기의 믿음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와 세금국이 종교의 양심과 믿음의 차별에 따라서 정책을 세우고 검열하는 것을 반대한다. 세금 감면의 조건에 존슨즈 어메인먼트, 그러니까 존슨 개정안이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정치적인 것을 설교를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랬어요. 그 반면에 종교적인 자유에 있어서 민주당은 종교와 정치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전번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경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사실은 미국에서 그 말이 나온 원인이 토마스 제퍼슨이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죠. 미국 침례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정치가 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미국 민주당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들으니까 한국도 그냥 casually 정경 분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거꾸로예요. 정치가 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은 현대적인, 말하자면 좀 멋지다 그럴까요? 그런 감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하면은 공화당은 자살골을 넣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미국에는 그 건국 정신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비단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헌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화당을 보면은 몇 년 전통계의 4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외에 모몬, 여호와의 증인, 또 그 유사 종교들이 공화당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60% 정도는 이제 교인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보수의 가치는 뭐예요? 역사적으로 옳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렇게 검증이 된 도덕적인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을 굳건히 믿고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투표하는 분들이 이제 보수의 가치를 가진 분들이죠. 그래서 힘을 합해서 일을 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성경을 잠깐 볼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왜 하시냐 하면은 요한이 와가지고 주님 보고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귀신 쫓는 거 그것을 막지 마라.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날 안 믿지만은 적어도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거 믿는 사람들이니까 쫓는 걸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이 보수의 가치를 가진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반대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죠. 미국의 건국 정신에 찬성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이에요. 자유시장 경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하고 같이 합해서 하나의 당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보수의 가치를 가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어우르는 당이 공화당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당이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적이죠. 쉽게 바꾸지 못하고 바꾸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20년 정도 해서 올라가 보면은 정치인 2명, 상원 1명, 하원 1명이 바꾸는 거 봤어요. 연방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극명하게 키 이슈에서 다른 안목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성도들이 어떤 당을 투표를 하겠어요. 그래서 2016년에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81%가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떠나서 이분이 속한 당, 또 이분이 자기가 믿는 강령,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미국의 성도가 개인적인 호 불호를 떠나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성도는 어디가 잘못돼서 그런 사람을 뽑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말할 때 우리는 목사님을 뽑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서 그것을 위해서 일할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뽑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